네. 네, 규모는 이렇게 훨씬 키우고요. 내용은 꽉 채워서 저희가 이렇게 알차게 준비한 KBS 개표 방송인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 방송이 됐었죠. KBS 프로그램 정치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뭐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KBS 개표 방송을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개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6차례의 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직접 추적해 왔기 때문에 쪽집게 예측,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K큐브를 이제 연결해서 정치합시다 팀의 분석 토크. 첫 번째 분석 토크는 무엇일지 아마도 이 높은 투표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K큐브로 함께 가보시죠. 네, 국회 특설 스튜디오 K큐브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또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지금 행사하고 계실 텐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좀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와 달리 지금 선거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사전 투표가 26.69. 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숫자는 사실 저희가 정치합시다 마지막 편에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거의 근접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때 몇 %라 그러셨죠? 저 25%는 넘을 거다 그렇게. 그때는 약간 무슨 25%야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얼추 맞았어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네, 제가 비결이 있어요, 맞춤. 네. 그게 뭐 구슬 만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정한울 박사가 그 6차례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여론조사 6차 5천 샘플 했을 때 거기 90% 좀 넘는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뭐 하겠다 그러셨고 그 중에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중에서 사전 투표를 28%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0.9로 환산하니까 그게 25%여서 네네. 예, 그냥 여론조사 믿고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근거 있는 추측이셨어요. 예. 그냥 지른 게 아니라. 예, 만진 거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거로 봤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처음에 그 낮아질 거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도 막 늘고 뭐 사망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뭐 그런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숫자가 지금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준희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사전투표를 안 했고 이번에 했거든요. 딱 그 이유만큼 늘어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내가 있으니까 높아진다. 네.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그 당일날 너무 몰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건 간에 사전에 뭔가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결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이런 투표율 여론조사는 그 규범적인 질문이라 그냥 다들 한다고 이례적으로 대답하는데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네. 사전 투표 의향이 실제 결과가 굉장히 유사해서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라셨어요. 놀랐고요. 네. 좀 한 가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된 거 이제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동일 대상으로 계속 반복 조사했던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1차 조사와 6차 조사 때 그 투표 효능감, 정치 효능감 문항을 물었었거든요. 근데 6차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에 비해서 대부분 그 효능감이 굉장히 상승해 있었던 그 현상이 발견이 됐고 그게 오늘 이 투표율 상승과 상당히 어떤 연관을 가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전 투표율과 총 투표율의 그 상관관계를 저희가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들의 사전 투표율과 총 투표율을 좀 비교해 보면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율은 11.5%, 전체 투표율은 56.8%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사전 투표율은 12.2%, 그리고 2017년 대선은 26.1%까지 오르자 전체 투표율도 총선은 58%, 대선은 77.2%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로 하락을 했는데 전체 투표도 역시 60.2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좀 견인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도 제가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관심도가 대선만큼 높지는 않지만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에 대한 관심도가 원래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77% 대통령 선거 투표율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60.2% 투표율 중간 어디에 딱 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지금 오늘 지금 추세를 보면 한 67% 내외 가지 않을까 지금 보여요. 정준희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이요? 보시는지? 네. 저는 네. 원래는 한 65% 정도 봤는데 네네. 지금 추세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정치합시다를 통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그 투표 의향을 계속 여쭤봤었거든요. 그 추이를 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투표 의향이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2월부터 좀 보면요. 74.8%, 75.6, 79.1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80.8로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여기 근접할까요, 박성민 대표님? 그 투표율이 아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6%였잖아요. 근데 최종 투표율이 77%까지 갔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그 대통령 선거는 투표 시간이 8시까지였어요. 2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5월 9일이 약간 그 보궐선거 그렇죠. 같은 면이 있어서 2시간을 더 했고 그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정치조사는 사전 투표가 됐든 뭐 여론조사가 됐든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묻어두는 게 아니라 숨겨두는 게 아니라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어느 지역에 몇 %가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진영에도 미치고 여론조사 한쪽에서 뭐 압승할 것 같다 그러면 그리 가살되는 밴드웨건 효과도 있지만 또 반대가 결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 때문에 투표 안 하려는 분들도 이거 투표해야 되나 보다.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투표율이 96년도 투표율이 한 64%였거든요. 그때 뭐 63.9 4당이 경합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걸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니까 네. 굉장합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던 그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63%밖에 안 됐어요. 그걸 넘어선 거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